네, 이렇게 달리2 그리고 이매진에 이어서 여러 가지 바로 써볼 수 있는 종류의 텍스트 이미지 모델들이 잔뜩 나오면서 갑자기 생성 AI가 굉장히 스팟라이트를 많이 받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관련해서 세콰이어 캐피탈이라는 엄청나게 유명한 VC 중에 글로벌리 탑 10 안에 무조건 들어가는 굉장히 유명한 벤처 캐피탈이에요. 여기에서 관련해서 리포트를 하는 게 있는데 굉장히 재밌는 내용이 많아요. 이 내용 같이 한번 뭘 해보면 좋겠어요. 네. 큰 맥락은 지금까지 AI가 여러 발전들을 보였지만 실제로 쓰이는 것들이 좀 부족했던 면이 있었다면 이제는 정말 유용하게 쓰일 수 있는 킬러 앱들이 등장하기 직전이다. 이 내용이 이 긴 보고서의 요약이에요. 그 중에서도 최근 많이 쓰이게 된 것들은 이제 텍스트 이미지 모델들인데 몇 가지 단계로 나눠서 지금까지의 현상들, AI 업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요약을 했는데 첫 번째 웨이브가 2015년 정도까지 작은 모델들이 지배하던 시기. 이 시기는 개별 영역에서 좀 잘하는 모델들이 하나씩 성과들을 내면서 나오고 있었고 그 다음 단계가 이제 2015년 정도부터 지금까지에 있었던 레이스 투 스케일, 그러니까 얼만큼 커지느냐, 키우는 거에 대한 경쟁이 엄청 촉발되던 시기였죠. 언어 모델 하면 예전에 고작 한 5년 전만 해도 파라미터 크기를 뭐 100만 이상 키우는 거 상상도 잘 안 했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 큰 모델이라고 불리던 버트 같은 것들이 나오기 시작하고 GPT-2가 나오더니 GPT-3 그리고 달리랑 람다 그 다음에 팜 이런 것들이 점점 파라미터 크기하고 들어가는 데이터 양을 계속 키우면서 돌리는 장비들도 굉장히 비싸지고 전기도 굉장히 많이 먹고 크기를 키우면 성능이 더 좋아진다, 이런 것들이 계속 증명되던 시기였고 여기 보시면 이 그래프가 로그 그래프죠. 이게 리니어하게 올라간 게 아니고 지수적으로 성장한 거예요. GPT-3 정도부터는 들어간 파라미터 수, 모델 크기, 들어가는 데이터 양 이런 것들이 이전 세대랑 비교할 수 없이 커졌고 또 그렇게 키우면 또 그만큼 성과가 계속 나오니까 더 키우고 이런 종류의 경쟁이 이어져 있던 시기가 2015년도부터 지금 정도까지 웨이브 2로 표현했습니다. 근데 이게 가능했던 이유는 뭐죠? 2015년 이전과 달라진 점. 사실 첫 번째는 일종의 이것도 콜로모스의 달걀이었어요. 이게 그냥 크기만 키운다고 될 거다, 말이 쉽지 사실 한번 실험해보는데 수십억짜리 실험이거든요. 근데 그 가정을 믿고 성공했던 선구자들이 있었고 두 번째로는 실제로 장비들, 특히 GPU 그 다음 단계의 더 큰 모델들을 학습시킬 수 있는 AI 학습 전용 디바이스들이 굉장히 발전을 많이 하면서 전보다는 훨씬 저렴한 가격에 아주 큰 모델들을 학습시킬 수 있는 준비가 된 거죠. 그리고 웨이브 3로 표현한 2022년부터에 있는 과정들, 지금까지는 스케일을 키우면 키울수록 좋아지니까 계속 스케일 경쟁을 해왔는데 사실 이제 너무 커지긴 했어요. 너무 커져서 일반적인 장비로는 학습 끝난 다음에 이걸 이용해서 결과물을 나오게 하는 인퍼런스, 추론이라고 하는데 학습도 추론도 너무 무거워졌어요. 이제 실제로 서비스에 적용해서 여러 사람들이 쓰게 하려고 하면 굉장히 무거워요. 그래서 달리2나 이매진도 성과가 굉장히 좋은 것들 데모들은 많이 냈지만 사람들한테 마음껏 써보라고 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 비싸고 무거우니까. 모든 사람들이 와서 써보겠다, 나 한 장만 하다 보면 장비가 너무 비싼 것들을 돌리면서 서버비가 많이 나오니까. 그래서 웨인리스트에 등록한 사람들한테 베타 딱지 나눠주면서 한 번씩 써봐라 하던 것들을 이제는 방금 나왔던 노블 AI나 아니면 미드저니, 디스코 디퓨전 이런 것들이 비슷한 성능을 작게, 더 빠르게, 싸게 내면서 사람들이 이제 접근할 수 있는 인터페이스를 아주 간단하게 열어준 거예요. 그냥 디스코드에 가입해서 아무나 텍스트 치면 바로 이미지 받아가게. 그래서 여기 세콰이어에서 얘기하는 웨이브 3의 정의는 지금까지 스케일을 키워가면서 성능을 키운 AI 모델들을 더 좋게 근데 빠르게 싸게, 이게 핵심인 시대다. 그 노블 AI는 저도 사실 결제를 해봤는데 얼마 안 하더라고요. 충분히 낼만 했어요. 될만했어요. 재밌었어요. 저는 사실 되게 많이 돌려서 돈 거의 다 썼어요. 아, 그래요? 네. 그런 종류의 킬러 앱이 나오기 시작했다고 표현하는 게 또 웨이브 4, 2022년부터로 표현을 했는데 드디어 AI에 사람들이 돈을 쓰기도 하고 실제로 막 써야 되는 것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게 한 지금 정도부터가 아니냐, 이 보고서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한 거고, 대표적으로 지금 방금 사용해본 노블 AI 써보니까 재밌잖아요. 사진 가지고 간단하게 누가 마치 그림 그려준 것처럼 그런 종류의 그림을 받아가는데 그것도 재밌어서 쓰는 것도 있지만 이제 이게 산업에 적용된다고 하면 예를 들어 게임 하나 만들 때 일러스트레이션 굉장히 많이 들어가요. 비싸고 그리고 소설을 썼으면 사파가 필요할 수도 있겠고 웹툰이나 아니면 그림으로 이어지는 스토리들, 모든 것들 그릴 때 전부 그림 그리는 사람들 필요하죠. 이런 것들이 방금 본 것 같은 모델의 성능이 점점 좋아져서 이제 그릴 수 있게 된다고 하면 아마 이건 빠르게 저렴한 가격에 여러 종류의 사진 후보를 받아볼 수 있는 중요한 산업 도구가 되겠죠. 이런 종류의 각 AI 분야의 킬러 앱들, 꼭 써야 되는 앱들, 어플리케이션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게 지금이 아니냐, 이렇게 해서 웨이브 4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실제로 전문가분들이 지금은 저렇게 좀 퀄리티가 살짝 아쉽거나 팔다리가 여러 개인 경우에는 간단히 1시간 정도 수정을 해서 다시 돌려가지고 자기가 평소라면 4-5시간 이상 걸렸을 작업을 한 10분 정도
써가지고 퀄리티를 뽑았다. 그러니까 효율이 거의 4시간 좋아졌다라고 올려주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실제로 전문가분들이 지금 쓰기 시작하고 계세요. 그래서 여기서 표현한 걸 보면 마치 스마트폰 시대에 시작됐을 때 새로 GPS, 카메라들, 그리고 아무 데서나 쓸 수 있는 인터넷 커넥티비티 이런 것들이 첫 번째 몇 개의 앱들로 표현되기 시작하면서 시장들이 막 커지던 그 시기가 생성형 AI에서 지금 그 상황이 아니냐, 이제 막 레이스가 시작되는 게 아니냐,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세카이어는 지금 각 도메인별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이렇게 구분을 해서 지금이 2022년이죠. 여기에는 다들 거의 다 왔다. 노란색이 거의 다 온 거, almost there. 그리고 초록색이 ready for prime time. 이제 내년쯤에 텍스트랑 코드가 전성기로 들어가서 잘 쓰이는 사례들이 나올 것 같고, 대부분이 다 거의 다 온 상황, 노란색으로 텍스트, 코드, 이미지, 비디오, 3D 게임 모두 다 보시면은 텍스트 같은 경우에는 2020년 전까지만 해도 단순하게 디텍트하고 뭐 번역하고 이런 것들 하다가 이제 좀 창의적인 것들을 꺼내고 그걸 가지고 좀 긴 거 쓸 수 있고, 이런 것들이 2022년의 상황. 그리고 내년부터는 좀 더 구체적으로 특정 분야에 대해서 더 잘 써준다던가 마지막 마무리까지 더 잘한다던가, 심지어 전문 작가보다 더 좋은 마지막 드래프트를 내는 게 2030년쯤일까 하고 선했어요. 코드 쪽도 재밌어요. 개발자들은 이제 많이 느끼실 텐데 요새 VS 코드 같은 데도 플러그인 형태로 들어온 것들이 대표적으로 파일럿 같은 것들이 너무 잘 제안해줘서 이제는 더 긴 형태의 코드들도 제법 그럴듯하게 코드들을 제안을 해줘요. 내가 짜고 있다 보면 나머지 너 이거 쓰려던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제안 딱 해줘서 누르면 그냥 바로 다 완성돼 버리고, 이러고 있는 상황이 2022년 그리고 내년 정도부터는 더 많은 개발 언어, 더 많은 상황에서 개발자들이 작성하는 걸 더 많이 도와줄 거고, 더 뒤로 가면 이제 텍스트 프로덕트, 이런 개발 제품을 원해 라고 텍스트로 써놓으면 거기에 해당하는 걸 코드로 다 완성해서 엔드 프로덕트까지. 이거 초기 버전이 얼마 전에 공개됐어요. 맞아요. 몇 개 있어요. 지금은 굉장히 단순한 것들밖에 못 만들고 버그도 굉장히 많은데 이제 드래프트 단계까지 만들 수 있다고 생각되는 게 한 2025년, 그리고 2030년에는 어쩌면 마지막 버전까지, 심지어 풀타임 개발자보다 낮게, 오늘의 주제였던 이미지에서는 이제 아트, 로고, 사진 정도까지는 바로바로 나오고 있는 상황이 2022년에 막 시작이 됐고, 2025년이면 마지막 파이널 드래프트, 사람이 막 거치지 않아도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단계까지 가는 게 이 정도 아니냐. 와, 그리고 역시 프로보다 더 잘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 게 한 2030년? 세월이 너무 빠르게 반영되어 있죠. 또 속도가 이게 되게 빠르다라고 느꼈어요. 근데 최근에 그 이미지 투 텍스트 시장 뉴스를 보면 저희가 처음에 뭐 달리를 얘기하고 달리2를 얘기한 지 얼마 안 돼서 맞아요. 지금 이렇게 컨슈머 앱까지 나왔으니까 충분히 말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신기한 세상이에요. 그리고 비디오 3D 게이밍 쪽에서 보면 이제 첫 번째 시도들이 2022년에 막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아마 내년 정도면 베이직 드래프트 형태로 비디오랑 3D도 생성하는 것들이 나오기 시작할 거고, 아마 드래프트형 정도일 텐데 몇 년 더 지나면 세컨 드래프트 정도 나올 거고, 다시 몇 년 더 지나면 2030년쯤에는 AI 로블록스라고 표현을 했는데, 비디오 게임이나 영화가 개인화된 꿈, 나한테 딱 맞는 세상을 그린 게임과 영화가 나오는 시기가 2030년이라고 짐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똑똑한 사람들 많이 모인 세콰이어 캐피털이라는 큰 VC에서. 신기하죠? 너무 신기하네요. 그러면 좋겠다. 이제 겨우 8년 뒤면 지금이랑 엄청 다른 세상일 거다라고 지금 세콰이어는 예측을 한 거예요. 리턴 제로는 어디에 관심이 있고 아크의 생각이 어떤지도 좀 궁금합니다. 네, 지금 이 리포트는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생성형 AI, 그 중에서도 텍스트 이미지 모델들의 이제 영감을 받아서 리포트가 작성이 된 것 같아요. 지금 드디어 AI가 발전만 된다, 하지만 적용될 건 별로 없다는 시대를 지나서 킬러 앱들이 눈앞에 나오는 것들을 보고 있고, 사람들도 여럿이 쓰면서 실제 산업이나 취미에 반영돼서 바로 쓰일 수 있는 AI들이 그 정도 성과와 그 정도 저렴함, 접근성, 이런 것들이 확보된 것들이 나오고 있는 중이고, 여기 적혀있는 대로 도메인을 가리지 않고 다 나올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는 텍스트 이미지 생성 모델이 스팟라이트를 굉장히 많이 받고 있는 게 사실이고, AI가 그린 그림들에 대중들도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다들 되게 이거 AI가 그린 건가? 하는 얘기가 일상적으로 나올 정도로 되게 재밌는 결과물들이 많이 공유가 되고 있는데, 스팟라이트를 받고 있는 이미지 모델만큼이나 다른 분야들도 사실 굉장히 빠르게 발전을 하고 있어요. 대표적으로 비디오도 아직은 대중에 막 공개될 정도의 퀄이 잘 없기는 하지만 텍스트만 가지고 마치 영상인 것 같은 결과물을 AI가 그려내기 시작했어요. 앞으로 아마 2년 정도 지나면 내가 뭘 찍은 것처럼 해줘, 그러면 애니메이션을 만들거나 비디오 영상 결과물을 어쩌면 텍스트로 어느 정도는 만들 수 있는 시대가 될 수 있어요. 간단하게 합성을 한다거나 내가
영상을 만들 수 있으면 나중에 사람들이 그냥 그걸로 가상세상을 사는 것처럼 SNS를 꾸며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생성 AI는 아마 지금 이미지에서 보여줬던 발전 속도를 생각을 하면 텍스트도 이미지도 거의 완성 단계가 코앞인 것 같고 비디오도 아마 몇 년 지나지 않아서 훌륭한 단계까지 갈 것 같고 아마도 남은 제일 큰 시장이 자연어 쪽일 거예요. 사람들이 제일 간단한 인터페이스가 없이 얘기할 수 있는 방법은 역시 음성으로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얘기를 할 때 일반 자연어들을 주고받는 과정을 인식하고 생성하는 것들이 자연스러운 걸 넘어서 그 뒤에서 이 사람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대응해 줄 수 있다고 하면 이제 그 다음부터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응대해야 되는 종류의 일들을 사람이 노동하지 않아도 해결할 수가 있게 되겠죠. 그 부분은 아직은 풀리지 않은 부분이 맞아요. 어떻게 기계한테 일을 시키느냐. 쉬운 패턴은 얘가 인식하고 그 다음번 일을 잊게 하는 것들은 너무 예전부터 잘 되고 있었는데 어려운 부분은 그거예요. 모델이 아무리 커져도 얘가 특정 케이스에 대해서 잘못했을 때 다 잘하고 있던 95%는 그대로 두고 이 5%에 잘 못하고 있는 부분을 네가 왜 못했고 앞으로는 이렇게 해라. 이 95%는 바꾸지 말고 그대로 하는데 잘못된 것만 고쳐라. 이걸 지금 나눠서 가르치는 게 지금 잘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풀리고 나면 아마 AI 분야 전반에서 제일 가치를 많이 만들 수 있는 건 아마 자연어 쪽 그리고 실제로 일을 할 수 있는 가상 에이전트 그거가 되지 않을까. 사람들 다 마음속 한켠에는 영화 그 헐이나 베어맥스처럼 내가 그냥 말만 해도 척척척 해주고 거의 대화가 되듯 헐도 보면 베어맥스도 그렇지만 그들은 일종의 디바이스지만 버튼이나 터치패드가 없잖아요. 그냥 말로만 하면 다 알아들으니까 그런 것들이 오는 세상을 좀 꿈꾸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걸 위해서는 NLP도 같이 발전을 하고 그 제너레이티브는 어떠한 커스터마이제이션이 가능해져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해서 제 생각은 이제 정말 킬러 앱이 코앞에 와 있고 막 개화하는 시대가 눈앞에 온 건 맞다. 네. 그리고 완전 동감하고 또 한편으로는 지금의 스팟라이트이 텍스트 이미지에 가 있는데 저도 이거 정말 흥미로운 시장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만큼이나 지금 눈에 안 띄는 점진적인 AI의 발전은 전 도메인에 다 걸쳐서 일어나고 있는 중이다. 아주 재미있는 2020년대가 될 것 같아요. 네, 마지막으로 일러스트 시장은 사실 한국만 봐도 5천억 원이 안 되거든요. 만약에 일상생활을 아예 뒤바꿀 수 있는 수준까지 NLP나 뭐 음성인식이 올라오면 그거는 정말 수십조 원의 가치를 지닐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때까지 화이팅! 네, 화이팅입니다. 오늘의 모아이 여기까지입니다. 재밌게 보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